내가 누가 기록한 모든 내용이 AI 생기부 리소스라고 하는 속성의 단일 항목으로 복사하기 편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생기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진도표와 워크시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클래스룸이 완성된다. 여기에는 보호자 발송용 메시지 초안도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천쌤입니다. 오늘은 교무수첩 종결자 템플릿의 리뉴얼을 맞이해서 동영상 가이드를 촬영하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일단 이 교무수첩 종결자 템플릿의 전체적인 구성과 사용 예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이 메뉴를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무수첩 종결자 템플릿에 들어오시면은 왼쪽 컬럼과 오른쪽 컬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컬럼이 메인이기 때문에 오른쪽 컬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프로젝트와 태스크 리소스 하나, 둘,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교무수첩 종결자의 업무 관리 시스템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료합니다. 할 일인 것과 할 일이 아닌 것.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할 것은 프로젝트와 태스크 데이터베이스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리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도록 설계를 해 두었는데요. 프로젝트, 태스크, 리소스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태스크와 리소스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만 제어해주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할 일은 요 태스크라고 하는 DB에 모두 입력을 하면 되고, 입력을 하는 동시에 이 캘린더 레이아웃에서 할 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선도학교 신청서 제출이라고 하는 개별 태스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마감일을 1월 15일 정도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상태는 진행 중으로 바꿔봅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캘린더 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주간 캘린더 혹은 월간 캘린더 혹은 상태별 보드뷰 등에서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태스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태스크의 집합으로서 존재하는 장기적인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국제 교류 공동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확인을 해볼게요. 국제교류 공동수업이라고 하는 걸 해내기 위해서 실제로는 진행해야 되는 세부적인 할 일들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국제교류 공동수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태스크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태스크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4개 정도 눌러보면은 여기에 있는 태스크라고 하는 탭에 해당 페이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입할 내용은 이 위치에 기입을 해주시고요. 이 프로젝트에 배속되어 있는 세부 태스크는 여기서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된 태스크를 적절하게 위치를 배치해 주면서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제교류 공동수업 준비니까 계획서 작성이라고 해볼까요? 계획서 작성, 그리고 사전 설문지 수집, 그리고 워크시트 제작, 그리고 여기는 수업 디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주면은 국제교류 공동수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는지 이 캘린더 뷰 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가 보면은, 자, 국제교류 공동수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국제교류 공동수업의 프로젝트 기간을 제가 따로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태스크에 배속되어 있는 요 페이지들의 위치를 제어하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획서 작성을 5일로 당겨온다. 프로젝트 기간이 변경되었죠. 마지막 일자도 30일로 바꿔준다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제가 아까 프로젝트, 태스크, 리소스 3개의 데이터베이스지만 실제로는 태스크와 리소스만 제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프로젝트에서는 태스크 추가만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태스크만 제어해 주시면 자동으로 모든 속성 값이 변화하게 됩니다. 계획서 작성 완료, 설문지 완료, 워크시트 완료, 수업 디데이 완료를 해주면 프로젝트의 상태도 완료로 바뀌고 진행률이 100% 전환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뷰에서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완료된 할 일이나 완료된 프로젝트는 모두 여기에 별도로 모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고하기에도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프로젝트와 태스크의 전개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태스크를 개별적으로 입력을 했어요. 반납 처리라고 하는 태스크를 입력했어요. 제가 내년에 정보부장이거든요. 노트북 반납 처리라고 하는 태스크를
요 날짜까지 하자고 입력을 해 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노트북 반납과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좀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프로젝트로 전환 버튼을 눌러서 요 노트북 반납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프로젝트의 하위 태스크로서 배치해 줍니다. 프로젝트로 이동해서 노트북 반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 그 하위 태스크를 추가해 주는 거죠. 업체와 일정 사전 조율하기. 그리고 노트북 반납이 완료된 이후에는 노트북 관리 대장 최신화하기. 이런 식의 조작도 가능하겠죠. 정리해 보자면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태스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태스크를 만들어 놓고 해당 태스크를 프로젝트로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내가 입력한 모든 정보는 자동으로 프로젝트의 기간과 상태, 진행률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젝트, 태스크, 리소스가 아니라 태스크와 리소스만 제어해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업무 관리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은 리소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리소스 한번 봅시다. 할 일이 아닌 모든 것을 리소스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여기엔 제가 예시로 프롬프트 하나 넣어놨습니다. 뭐 생기부 작성, AI 맞춤화, 프롬프트 이런 것들 입력하면 되는 거죠. 혹은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찾았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스크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수업 인사이트 영상이라고 해두고 태그는 수업 그리고 URL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붙여주면 되겠죠. 대충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해둔 리소스를 언제든지 꺼내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태그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뷰를 넣어놨는데 선생님이 입력하신 태그에 따라서 해당 태그를 가진 것들이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태그 1과 태그 2로 부족하다면은 여기에 뷰를 추가하는 방법도 추후의 영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리소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태스크와 리소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야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완료시켰던 일 중에서 이 공동수업과 관련된 워크시트 제작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한번 살려내 보겠습니다. 이 워크시트 제작에서 리소스 영역에다가 아까 만든 프랑스 혁명 수업 인사이트 영상을 링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국제교류 공동수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메모 사항과 배속되어 있는 태스크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태스크에서 즉시 내가 수집해둔 유튜브 링크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프로젝트에서 태스크, 태스크에서 리소스 이런 흐름이 이 교훈수업 종결자의 업무관리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킥을 보여드리자면은 국제교류 공동수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 페이지로 돌아왔을 때 아까 제가 수집한 리소스가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태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리소스가 모두 자동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스크를 조작해 주기만 하면은 프로젝트의 기간과 상태, 진행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리소스까지 모두 한 곳에 모인다.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상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것으로 모두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어텐션은 크게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수업을 모두 필터링해주는 뷰와 놓친 할 일, 그리고 일주일 내에 수집한 리소스를 보여주는 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워크시트 제작이라고 하는 게 마감일이 사실 12일까지였는데 진행 중인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제가 마감일인데 진행 중이다? 그럼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대시보드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혹은 내가 놓친 일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제 했는데 완료 처리를 못한 경우이다 라고 하면은 완료로 바꿔주시면 되고 어제 해야 되는데 못한 일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로 땡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리소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집만 하고 안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집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일주일 내에 수집한 정보를 여기에 띄워줌으로써 보긴 봐야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압박감을 주는 용도가 이 어텐션 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오늘 수업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 클래스룸 페이지에서 진도표를 입력해야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훈 수업 종결자 템플릿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날 수 있는 대시보드, 프로젝트, 태스크, 리소스라고 하는 3개 DB의 기능과 연동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교무 수업 종결자의 핵심인 클래스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프로젝트, 태스크, 리소스는 이제 일상적인 업무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면은 지금부터는 클래스룸에서 나의 수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클래스룸에는 4개의 핵심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진도표와 워크시트, 누가 기록, 학생 명렬표라고 하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진도표와 워크시트, 그리고 누가 기록과 학생 명렬표가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질리실 수도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은 과목 1, 2, 3, 동아리 학급 활동, 모든 진도 계획 이렇게까지 진도표를 입력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후기를 봐도 진도표까지는 안 써봤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입니다. 근데 이 진도표를 꼼꼼히 입력했을 때 어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도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실제로 입력을 할 때에는 AI를 이용해야 됩니다. 첫날 수업이 언제 시작이며 마지막 날 수업이 언제인지, 그리고 내 일주일간의 시간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입력해서 한 학기짜리 진도표를 한 번에 입력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수동으로 몇 개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교시 오늘 날짜에 과목 1을 수업합니다. 실제 과목 이름은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걸로 바꿔주셔야겠죠. 한국사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1학년 5반에서 진행해 봅니다. 1교시 1월 13일 화요일 한국사 1월 5일이 아니고 1학년 5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둔 상태고요. 여기에 있는 뷰도 변경한 과목 이름에 맞게 한국사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년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6 학년도. 나중에 2027학년도가 되면은 필터에서 학년도의 값을 2027로 바꿔주셔야 지난 자료를 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학년도 소송을 꼭 입력해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몇 개만 더 샘플로 적어 볼게요. 1교시 한국사 1학년 7반, 2교시 한국사 1학년 6반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를 입력해주면요. 아까 보았던 교무 수업 종결자의 메인 화면에서 오늘 수업에 오늘 내가 들어가야 되는 클래스와 과목, 교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션을 좀 많이 써본 분들은 아시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 자리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해서 뷰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 진행해야 되는 수업을 메인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고 클래스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접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워크시트인데요. 이 워크시트는 실제로 수업에 투입할 자료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과목 1번 한국사 워크시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국사 워크시트인데 새 페이지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다시 보기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도 과목명을 통일시켜 줘야겠죠. 한국사 요즘 학기제이기 때문에 학기 속성도 넣어봤습니다. 1학기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 한국사 워크시트를 이용할 수 있는 URL이나 파일, 구글 드라이브 파일 등등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 저는 실제로는 요 페이지 안에다가 실제 워크시트를 입력하는 편이에요. 임진왜란 관련 아니지만 제가 만들어둔 워크시트 하나를 한번 넣어보자면은 자, 실제로는 이 안에 페이지 콘텐츠를 넣어야겠지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노션 페이지로 만드는 편인데 노션 페이지 콘텐츠로 수업 자료를 편집하든 아니면은 속성 값으로 관련된 자료를 링크해 주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워크시트와 진도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진도표를 입력할 때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몇 교시 어떤 반에 들어가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를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몇 교시에 어떤 반에 들어가야 되고 해당 학급에서 어떤 수업 자료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까지 한 번에 캐치할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여기에 진도표에도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짜는 여기입니다. 과목 1번 강의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한국사겠죠. 한국사 강의실에 들어와 보면은 오늘 진행해야 되는 수업 정보 1교시, 2교시, 1학년 7반, 1학년 6반, 임진왜란 다시 보기라고 하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내가 생성한 수업 자료가 여기에 누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누구를 위한 페이지일까요? 교사를 위한 페이지이기도 하지만 학생을 위한 페이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공유를 걸어서 게시 하고 요 링크를 학생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학생은 언제든지 접속해서 오늘의 수업과 수업 자료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용할 나만의 클래스룸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클래스룸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 페이지만 게시해 주면은 학생들이 수업 자료를 열람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요 진도표와
워크시트의 원본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표에 들어가서 진도표를 게시해 두어야 되고, 워크시트에 들어가서도 워크시트를 게시해 두어야 학생들이 자기 과목의 클래스룸으로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진도표 워크시트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걸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골자는 진도표와 워크시트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클래스룸이 완성된다. 과목 2번도 마찬가지고요. 과목 3번, 동아리, 학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입력한 나의 진도 계획과 워크시트가 모두 여기 있는 클래스룸 페이지에 연동된다는 거, 그것을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누가 기록인데요. 누가 기록 정말 중요하죠. 물론 학교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생활기록부가 중요하지 않은 학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학생들에 관련된 기록을 이 자리에 집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빠르게 스케치해야 되다 보니까 노션 페이지에 모두 적는 게 쉽진 않지만 되도록이면 여기에 누적하시면 좋은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명렬표를 하나 만들고 누가 기록 입력해 볼게요. 누가 기록 입력 전에 학생 명렬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누가 기록을 입력할 때 학생 명렬표에 존재하는 학생의 이름을 링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연수대 잘 쓰는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번거롭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교무에서 받은 파일을 잘 정리해 가지고 한 번에 붙여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카리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해 볼게요. 자, 누가 기록 빠르게 새 페이지를 만들고 관련 학생의 카리나를 링크해 줍니다. 그러면 학번이랑 영역 학급이 자동으로 로딩이 되죠. 롤업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식으로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주제 임진왜란 다시 보기라고 하는 수업에서 이런 일을 했대요. 임진왜란 피로인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에게 감정이입하는 글쓰기를 수행함. 이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피로인이라고 하는 건 임진왜란때 일본에 잡혀간 포로들을 이야기한다는 거 막간 상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 내용을 적어 봅니다. 또 다른 수업을 진행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카리나 10101 한국사 1학년 7반 박정희 정부 다시 보기.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경제 성장과 그에 대한 반작용에 대해 탐구하는 글쓰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본다고 해볼게요. 실제로는 더 거칠게 스케치를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을 누적시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누적되었을 때 킥은 뭐냐면요. 바로 이 학생 명렬표 부분입니다. 학생 명렬표에 보시면은 해당 학생의 이름과 여러 가지 속성들이 부대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표를 잘했다. 발표 횟수를 추가해 줄 수도 있겠고, 발표가 아니라면 뭐 칭찬 횟수를 추가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간단한 지표를 통해서 그 학생의 평소 학습 태도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관계형 속성. 줄바꿈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써놨던 이 두 개의 누가 기록이 모두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있는 AI 생기부 리소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복사를 눌러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입력 정보, 영역 주제 활동 내용, 영역 주제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마크다운 형식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노션 AI를 쓰는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겠죠. 열어서 AI 생기부 리소스 속성 값을 토대로 지침을 참조하여 생기부 초안 속성을 즉시 업데이트해.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고, 노션 AI를 쓰지 않는 분들은 이걸 복사해서 자주 쓰는 LLM에다가 넣어주고 입력 정보와 생활기록부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명령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누가 기록한 모든 내용이, 자 봅시다. AI 생기부 리소스라고 하는 속성의 단일 항목으로 복사하기 편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생기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노션 AI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여기에 모인 리소스 자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진도표와 워크시트, 누가 기록과 학생 명령표의 관계에 대해서 잘 보셨죠? 지금 제가 하나씩만 시연을 해보지만 실제로는 과목 1, 2, 3, 동아리,
우리 학급까지 모든 구분에 따라서 명렬표와 누가 기록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급 페이지 보고 넘어가야겠네요. 우리 학급 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학급은 학급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둔 페이지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공지사항을 입력해 놓고 만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오늘의 활동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진도표에 들어갈 활동이 추가되는 거예요. 학급 활동 역시 창체 활동의 일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도표에다가 편입을 시켜놨는데요. 만약에 진도표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학급만의 별도의 활동이라면은 진도 계획과 상관없이 뭐 교시 정도는 좀 비워두고 입력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화요일 점심시간에 우리 반에서 이러이런 활동을 하기로 했다. 단체 사진 촬영이라고 해볼까요? 촬영을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은 오늘 해야 되는 활동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공지사항, 오늘의 활동, 자료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면 됩니다. 오늘의 활동과 자료는 아까 봤던 클래스룸 페이지에서 입력한 것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방식이니까 따로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따로 건드리셔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공지사항과 우리 반 데이터베이스 정도가 되겠어요. 우리 반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반 친구들의 생일 달력, 사진 갤러리, MBTI 차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다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식 작성기를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문지에 권한을 공개 권한으로 바꾸시고 필요 없는 질문들을 지워주신 이후에 양식 공유, 폼 링크 복사, 공지사항 혹은 반톡 등에다가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학생들이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생일 달력과 사진 갤러리, MBTI 차트가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출석부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출석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카리나가 오늘 3교시에 등교했다. 근데 질병, 지각이었다. 서류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보는 거고요. 이렇게 입력한 내용은 월별 통계와 개인별 통계 모두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 여기에는 보호자 발송용 메시지 초안도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리나 보호자님. 1월 13일에 카리나가 지각했는데 사유는 이러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입력한 출석부에 출석 누가 기록은 클래스룸 페이지에 학생 명렬표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명렬표에서 카리나를 볼까요? 자, 아까 입력한 근대 상황이 여기에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까 하나만 입력해 봤지만 여러 개 입력한다면 아래 방향으로 쭉 입력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급 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학급 페이지 역시 공유, 게시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이 링크를 게시,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석부 같은 민감한 자료는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출석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로 열고 게시를 취소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학생들은 우리 학급 페이지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출석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은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봤을 때 다른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서도 출석부 데이터베이스는 못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한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학급 플랫폼 재밌게 운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예시로 넣어둔 이 양식 작성기에도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전화번호 주소 같은 건 민감한 정보죠. 그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학생들에게 이 페이지를 공개하기 전에 수집한 이후에 따로 옮겨두시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삭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한 번만 리뷰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교문 수업 종결자는 크게 두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업무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태스크, 리소스로 이루어진 요 메인 화면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수업과 학급 관련 정보를 제어하는 클래스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메인 화면에서는 프로젝트와 태스크와 리소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봤고, 태스크와 리소스를 편집하는 것만으로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영역에서 오늘 해야 되는 수업, 그리고 내가 미처 완료하지 못한 놓친 태스크, 그리고 최근에 수집한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클래스룸 페이지에서는
진도표와 워크시트를 유기적으로 관리. 누가 기록과 학생 명령표를 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동으로 완성되는 수업 플랫폼, 그리고 자동으로 완성되는 우리 학급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본 수업 종결자에 대한 설명을 마쳐보겠습니다. 교본 수업 종결자라고 하는 게 2년 전에 처음 출시한 템플릿인데요. 2년 만에 리뉴얼 한 것이고요. 정말 많은 사용성 향상과 UX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무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영상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